생겼는데. 강북 지역에 대한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예. 한강 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헛발질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박주민, 정원호 두 명이 제일 이제 일단은 투톱인 것 같고요. 디폴트로 몇 분 나오잖아요. 나경원 의원 항상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예. 분이고, 네. 저 조은희 의원, 아, 이해운 전 의원, 뭐 조정훈 의원. 아, 국민들 눈 바깥으로 사라져버린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데려다가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쓰기가 이제는 조금 이 중량감이 떨어졌고. 보통 그 우리 통계를 보면요. 대선하고 나서 1년 안에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계속 여당이 승리를 했다고. 분위기랑 흐름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네.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네. 강북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강북의 정치인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건 다 니네가 발목 잡아서야라고 공격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강북 지역 정치인들 중에 서울시장을 출마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다 발끈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에 투자하는 거 반만이라도 강북에 정성을 쏟았다면 훨씬 잘 됐을 텐데라고 하면서 지금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나오려고 약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분들이 누구죠 대략? 아까 그 중랑에 박홍근 서영교 중랑. 의원 있고 그리고 예. 은평에 박주민 의원 있고 박주민. 그다음에 성동에 전현희 의원 있고 정원호 구청장 있고 뭐 이렇게. 홍익표 전 의원. 홍익표 의원은 아. 지금 뭐 서초에 있긴 하지만 있고. 있고 네. 원래 이제 저기였죠. 성동. 성동이죠. 네, 네. 성동에 있다가. 몸 푸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선제 공격을 좀 날렸다. 아, 예.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강북 개발 안 되는 거다. 네. 본인이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데 그 설문조사에 보면 한 4위권으로 박용진 전 의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민주당 안에서. 전 의원은 아마 출마를 공천이 쉽지 않을 거다. 아니요, 공천이 아니라 본인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본인이 안 같아요. 하려고 할 예, 거다? 여러 가지로 아.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데 저 예. 이거 오세훈 시장 한마디 해야 네. 될 건 예. 있는데 이분 직업이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세 번 하고 나서 쉬었다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다섯 번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의 20년이 뭐가 바뀌었어요? 한강 본인- 버스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이 섬이 생겼는데. 강북 지역에 대한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예. 한강 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헛발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강남의 토제 그것도 네. 어떻게 했습니까? 헛발질하다가 고개 숙이고 사과이고 철회했잖아요. 한강 버스도 자신만만하게 하더니 뭡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의 시정이 이게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서울 것이고. 시민들은 왜 이렇게 여러 번이나 뽑아줄까요? 관성 같아요. 아 근데 그리고- 그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말고 다른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누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있죠. 나경원? 아니, 일단 전제가 네. 오세훈 시장에 나가시겠다고 하면 네.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 네, 이제 그 제가 대답을 내부에 하는 누가 거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우리 뭐 디폴트로 몇 분 나오잖아요. 누구요? 나경원 의원 항상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예.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조은희 의원, 아, 뭐 저기 이해운 전 의원, 아, 뭐 조정훈 의원 아하.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죠. 아. 당연히 도전자는 많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현직 그리고 5선을 바라보는 분이 출마를 하겠다면 네.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의미가 어렵다. 없는 얘기일 수가 있다.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후보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가 네. 제일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이제 4번 했는데 처음에 두 번째 할 때 사퇴하고 주민투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로 복귀해서 이제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두 번은 뭐 앞에도 그랬습니다만 대진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을 잘못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송영길 대표였고 59대 39예요. 인천에서 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그렇지. 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고 그 전은 그 LH가 터져가지고 부동산 민심이 제일 안 좋았을 때예요.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도 저는 별로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공천을 한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제대로 생각이.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 내보내면 네. 아마 이길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 있을 거예요? 판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좀 그렇게 하면 어쨌든 대진운이다. 제가 봤을 때는
대진운이 더 좋았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전형적인 운칠 기삼의 그 표본이네요. 근데 근데 요즘 민주당에 많이 누가 나오는 있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대진은 둘째 치고 가네. 이재명 대통령 빼고. 고건, 박원순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한 서울시장. 서울시장인데 여의도 네.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인. 그래서 뭐 기업인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고 제3의 인물도 나오는 것 같고 아니 그런 면에서 여의도랑은 좀 거리가 먼 뭐 정원호 구청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박주민, 정원호 두 명이 제일 이제 일단은 투톱인 것 같고요. 오. 근데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구도랑 프레임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오세훈의 경쟁력은 반은 대진운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의 고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었고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 조국 그 전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이 정치인이라는 사면이 결국에 저는 사실 서울시장 카드로 이 진보 진영 내에서 조금 고려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기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성비 사건을 저런 식으로 정말 처리하지 않았다면 저는 조국 카드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괜찮은 카드였다. 근데 사실상 그 이 조국 혁신당이 강미정 전 대변인 성비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많이 저는 그렇게 망가졌죠. 봅니다. 예. 완전히 국민들 눈 바깥으로 사라져버린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데려다가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쓰기가 이제는 조금 이 중량감이 떨어졌고 뭐 발언을 해도 뉴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한 대로 강북 지역에 있었던 박주민 뭐 정원호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홍익표 뭐 서영교 뭐 등등 이분들과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섞여서 거기에서 붐업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좀 어렵다 하면 두 번째 카드가 저는 김민석 총리 카드도 있을 수 있다. 아, 이거는 아직 이제 살아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 카드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만 단독으로 네. 총리면서도 영등포구에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나름대로 큰 좀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김민석 총리의 쓰임새는 서울시장 후보로 갈지 아니면 그 당에서의 역할을 줄지에 대해서는 굳이 처음부터 고려 안 가고 지금 당에서 많은 주자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네. 그 주자들 사이에서의 붐업 플러스 조국 비대위원장까지 저는 감안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데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거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도덕성 이슈에서 비등비등해지면 이건 무조건 악재거든요. 무조건 도덕적으로는 최소한 우위에 있다라는 게 좀 확실히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이슈들 그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될 거다. 제 옆자리에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앞에 계신 분들 제 얘기하시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제 얘기를 얘기 안 하고 했어. 나는 여기도 제 얘기를 하고 합리와 상식에 아니, 근거해서 저- 얘기하지. 저 리스펙을 한다고요. 아니, 아니, 왜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안 되니까. 지방선거에서는 뭐 정당 지지율 이제 중요하긴 할 텐데 그 선거를 이제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뭐 선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감하는지, 아니면 이제 정권 견제 또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 이제 이걸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 정당 후보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층,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 어디가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여당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방에 이제 경영자를 뽑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역 발전하고자 하는 이제 그 니즈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일 잘 먹히는 것이 역대적으로 보게 되면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에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예산을 따오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여당이 힘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많이 이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이제 견제론 어떤 심판론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네네. 지방선거에서는 총선과 다르게 약간 이제 약발이 충분하게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내년이면 1년 차에 실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한 이제 1년 정도 즈음에 실시되는 선거는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해왔던 흐름들이 압승이에요? 있는 거예요. 월등하게. 예. 월등하게.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1년 만에 또 유례 없이 어떤 뭐 심판 정서, 견제 정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그 가능성도 물론 이제 열려 있긴 할 텐데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제 이 회초리 드는 거잖아요. 회초리가 깨끗해야지 그 회초리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치는 거예요.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끄럽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주저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 부분 이제 감안해서 캠페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요. 예.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수치도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견제 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야의 지지도를 보면 그 격차보다도 훨씬 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훨씬 낮아. 네. 민주당 지지도보다 훨씬 낮아. 근데 내년에 그 지지도는 거의 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약에 좀 제대로 해서 이 여야 격차가 훨씬 줄어들었다면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도 우리가 훨씬 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뭐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뭐 저 강성 지지자들만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좀만 잘하면 뭐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싶은데 영 못한다 이 생각도.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견제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야 저기 너무 센 거 아니야. 더구나 지금 민주당의 뭐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면 일반 네. 국민들 보면 좀 너무 심한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견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또 저쪽으로 막 뭐 오른쪽으로만 다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 그거 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에 좀 봐서 한번 결정할게 뭐 이 정도 마음 되시겠군요. 네. 근데 역시 격전지 중에 격전지는 서울일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승패를 나누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국에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예요. 그럼 절반 딱 나눠서 더 많이 가져온 거 승리.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변동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격차가 좀 커 보인다 여러 가지. 그러면은 딱 한두 군데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기면 이제 뭐 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졌으면 전체 이겼어도 네.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예. 졌지만 이기면은 맞아요. 졌다고 할 수 없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이 될 것 같아요. 왜 전통적으로 뭐 서울과 이제 PK를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왜 이제 이번에 서울이 주목되는 것이냐 하면 현직이 어쨌든 지금 야당 그렇죠. 예,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도보다는 이제 보수 색채가 있다고 얘기해지고 또 이게 아마도 이제 서울 시민들이 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서울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산 형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심리가 작동되면서 서울이 실제로 젊은 층이 좀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집을 보유한 분들의 보수색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전체 업을 떠나가지고 서울만큼은 좀 사수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엄청 지금 4번 했나요? 거의 5번째 나오는 5.5 거. 합쳐서. 서울시장이 직업 같은 느낌 주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수용도가 높은 거예요. 중간에 한번 그만두길 잘했어요. 그렇게 오히려 보면. 흐름이 끊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도전자들이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랄까 우리 정치적으로 체급 중요시하잖아요. 체급. 네. 당 그러니까 대선 주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사선이나 했고 대권 주자고 하니까 그에 좀 버금가는 체급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여당 후보들은 열심히 지금 활동을 아직 시작한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아마 여당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네. 도대체 누가 나오나요? 서울시장.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깃발을 드신 분은 박주민 의원이 네. 있으시고 출마 선언했죠. 예, 예. 출마 선언까지 한 부분이고 전현희 의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후보군으로 되고 이제
논점 중에 하나는 김민석 총리의 차출론이 있을 것이냐 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뭐 서울시장 론도 나오지만 또 네. 충남 쪽에 워낙에 이제 아. 터잡아서 있다 보니까 또 그쪽 지자체의 어떤 얘기도 나오고. 원래 출범 초기에는 김민석 맞아요. 서울시장, 강훈식 이제 충남지사 충남지사 원래 얘기가 지역과 나왔었죠. 거기니까 네. 고해가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흐름은 총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뭐 있고 그런 얘기도 그리고 나오죠. 이제 서울시장 그 빈 서울시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지금 교통정리가 민주당에서 네. 네, 그분들이 약간 좀 경쟁 관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분들도 내가 그래도 총리급은 아닌데 정치적 체급이 이러면 아 누가 나오면 좀 드랍을 해야 되나? 아니면 누가 안 나오면 내가 좀 한번 더 빨리 좀 나가볼까? 채비를 해볼까?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나오면 제일 두렵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뭐 너무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뉴페이스고 네. 젊다는 어떤 그런 점점.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또 그 프레시한 김민석 이미지 총리는 있고. 또 총리니까 예.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 아니 누가 나온들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인지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인지도 네.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몰라 이제 지금 그 12월이면 이제 내란 재판 그게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다음에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사실보다는 그냥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걸 더 강조하겠군요. 괜히 당연하죠. 국민의힘이랑 엮이려고 안 하고. 아니 옛날에는 뭐 당 대표가 지원 오면 오지 말라고도 또 그랬어요.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네. 네.